여기 대학교만 보더라도 일반 편입이 2,600명, 학사가 720명 정도로 대략 3,300명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편입을 준비하는 10명 중에서 2.7등을 하면 해당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안녕하세요. 편입 합격생 범스타입니다. 최근에 수능 재수랑 편입이랑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수능 재수를 안 하고 편입을 준비해서 대학교에 갔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수능 성적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고3 때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건 했습니다. 평일에 야자하고 주말에 독서실까지 가고, 근데도 수능에 실패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효율의 부족인데요. 앉아있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고력의 부족이에요. 저는 어떤 개념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응용하는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친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고3 생활을 마치게 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20살이 되었고 1월달 어느 추운 겨울날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편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입시 제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대학교로 옮기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대학교에서 편입을 왜 모집을 하는 걸까요? A라는 대학교에 어떤 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해서 빈자리가 생겼다. 그럼 해당 대학교에서는 그만큼의 등록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편입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등록금을 메꾸는 개념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편입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지원 자격, 두 번째 편입 시험입니다. 편입은 대학교를 옮긴다고 했죠. 그래서 지원 자격은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나눠지는 겁니다. 일반 편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교를 2학년 마친 사람들, 반대로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학사 편입으로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학점은행제 출신이에요. 그럼 학점은행제가 뭐냐 라고 하실 텐데, 빠르고 간단하게 졸업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졸, 지방대, 전문대생들이에요. 기존의 수능이라는 입시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수준이 낮은 거고요. 그래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입의 두 번째 조건인 편입 시험은요, 수능이랑은 다르게 각 대학교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서울대학교는 편입 영어 시험을 보고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공인영어를 반영해요. 그러면 수능 대신 왜 편입을 준비를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편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입 시험의 특성. 두 번째, 원서 접수 무한. 세 번째, 딜레이가 없음. 일단 1번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편입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영어를 평가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또는 수학만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외에 국어나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은 반영하지 않아요. 즉, 한두 과목만 준비하면 된다.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영어,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못하고 물리도 못하고 화학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과탐 포함해서 전 과목이 5등급이 나온 상태라서 내가 1년 만에 재수를 한다고 해도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1년 만에 다 됐으면 진작에 대학교 갔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편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과목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었어요. 무엇보다 수학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능 수학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나오는 문제 있죠. 킬러 문항이다, 신유형이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내가 봤던 문제들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응용력이 없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럼 못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편입수학은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 느낌이에요.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얕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편입시험을 보시면요, 보통 내가 봤던 문제들, 익숙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이 부족해도 커버가 가능한 거죠. 편입의 장점 두 번째인데요, 원서 접수에 대한 메리트예요. 이 수능은 수능 당일날에 나의 모든 점수가 정해지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이 세 번의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근데 편입은 이와 다른 시스템이에요. 각 대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즉, 대학교마다의 시험 일자가 다르고요. 내가 A 대학교에서 시험을 망쳤더라도 B 대학교에서 잘 보면 합격인 거예요. 대학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 편입 준비생들은요, 10개 정도의 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10개 중에서 몇 개는 합격을 할 거고, 그 중에서 골라서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편입은 이렇게 여러 개 대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 사람은 한 대학교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개 대학을 붙었어 라고 하더라도 4개 대학은 포기를 해야 돼요. 예비 번호가 많이 도는 시스템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 일정을 보면요, 1월 7일 날에 6개 대학교가 겹쳤어요. 자신의 실력에 맞게 분산이 되면서 고수들은 빠지게 되고요, 나랑 비슷한 경쟁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편입의 실 경쟁률은 제가 어떤지 알아봤어요. 건국대학교를 알아볼게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지원하는 인기 대학이고요, 무엇보다 1월 4일에 건국대학교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올해
편입생들의 데이터다 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경쟁률은 대학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뀌지 않는 변수가 있어요. 바로 지원자의 수라는 겁니다. 일반 편입의 지원자는 1492명, 학사 편입은 1930명이죠. 올해 총 편입 지원자는 12400명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인서울 대학교의 총 모집 인원은 어떨까요?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교 서열이 있죠? 여기 대학교만 보더라도 일반 편입이 2600명, 학사가 720명 정도로 대략 3300명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편입을 준비하는 10명 중에서 2.7등을 하면 해당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 인서울 나머지 대학교들과 수도권 대표 학교들까지 합산하면요, 10명 중에서 4등만 해도 이런 대학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추가로 이미 수능 때 대학교에 갈 사람들은 다 가서 전공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고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은 패자부활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편입의 세 번째 장점인데요, 딜레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입은요,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개념이 아니라 1, 2학년을 다니다가 3학년에 다른 대학교를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수처럼 1년 밀리고 이런 거 없이요, 내 나이에 맞는 학년이라는 거예요. 1년을 꾸는 게 없다. 장점은 대략 알아봤으니까 이제 편입의 단점인데요, 대표적인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편입을 하고 나서의 문제인데요, 이 편입은 3학년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이 대학교에 처음 와서 신입생 같은 느낌인데 사람들은 나를 3학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과 학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입 합격 동기랑 좀 많이 다녀요. 여기서 나눠집니다. 재학생들이랑 친해지는 방법, 아니면 편입생들끼리 독고다이로 가는 방법.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재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바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대학교라는 곳에서 3학년이 의미하는 건요, 전공에 대해서 심화 단계를 배우는 시기이고요, 곧 4학년이 되면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입을 했으니까 끝이구나가 아니라 편입을 했네, 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거 메꿔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을 하고 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수강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졸업 시기가 뒤로 밀리겠죠. 그래도 편입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준비했던 이유처럼 사고력이 부족하다, 또는 국영수, 과탐 전체적으로 나는 다 못한다,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고 대학교는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편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편입은 어려워지고 있고 편입으로 대학교 가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10년 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